안녕하세요. 매거진 Y의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연입니다. 오늘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왠지 어제 설마 녹화 전날 한잔하고 주무신 건 아니겠죠? 저 어제 와인 한 잔 먹고 잤습니다. 한 잔. 선배님이 네. 눈썰미가 엄청 좋으세요. 저 깜짝 네. 놀랐습니다. 아니 뭐 눈썰미가 좋은 것도 있는데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저도 음주를 즐겨 하는 편인데 부끄럽지만 이 음주 다음 날 굉장히 피곤하죠. 예, 해독이 잘 안 되기 때문인데 평소에 그만큼 우리 몸의 해독자 간의 건강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거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쉽지는 않거든요. 네. 또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알코올 분해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는 등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맞습니다. 간에 좋은 음식 하나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오늘 저희 배경 색깔과도 잘 맞는 블루베리인데 이 블루베리가 폴리페놀 그리고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항염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블루베리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될까요? 전문가들은요, 이 블루베리를 종이컵 기준 하루 반 컵에서 네. 한 컵 정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그 정도만 먹어도 대사 건강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블루베리 항상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거진 Y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함께 해줄 분 강일아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희라 씨,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은 이 안목지에 대한 내용 준비해봤는데요. 두 분은 안목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안목지. 이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글이나 이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식, 경험이나 학습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아마도 자전거 타기 같은 거. 이 자전거 타기를 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경험이나 학습으로 인한 나만의 지식, 이런 게 안목지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딸한테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 주다가 좀 많이 고생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도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이 안목지에 대해서 느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어머니의 손맛 같은 거죠. 김치찌개 끓일 때 물어보면 김치 조금, 마늘 약간, 네. 멸치 몇 마리 이런 것들 있죠. 애매해요. 약간 몇 마리, 조금 이런 것들. 도대체 그렇게 따라하다가 김치찌개 한번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안목지 굉장히 생소한 단어라서 어렵게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건 뭔가 생활형 안목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안목지는요,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어허.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안목지가 사라져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 제조업. 그 치열한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숙련자. 오랜 노하우를 통해 만들어진 손끝의 감각은 그야말로 높은 가치인데요. 이러한 숙련자의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경험과 학습이 쌓여 만들어진 이 안목지, 이제는 AI가 이어간다고 합니다. 숙련자의 노하우를 AI가 외우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건데요. 사람의 눈은 카메라와 AI가, 또 이 사람의 기억 대신에 데이터가 역할을 하는 지금, 컴퓨터가 가장 잘하는 이 기억이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숙련된 기술이 데이터로 쌓이고 판단이 자동화되는 현장, 오늘은 이 현장 가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50대) (60대) 고숙련 기술자들. 이들은 어떠한 제품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제품 두께나 용접 부위 파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러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젊은 직원들이 없어서 기술력이 사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숙련공들이 은퇴하면 국내 제조업도 힘들어지죠. 기술 인력들이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단순한 제품은 인건비가 싼 해외 시장에서 만들면 되겠죠. 하지만 이 조선용 엔진 부품처럼 정밀도가 필요한 이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지 못한다면 경쟁력에서 밀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와 또 생산 인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젊은 분들이 위험하고 힘든 제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 숙련된 노하우를 전수받을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실제로 한 조사 결과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5060 세대가 2023년 34.7%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3040 세대 근로자의 비중이 처음으로 50% 선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한국 고용시장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2차 베이비 부머들입니다. 2차 베이비 부머들은 1968년부터 1974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곧 2020년 중반이 되면 곧 은퇴를 하게 됩니다. 3040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도 은퇴를 하게 돼버리면 점점 더 일손이 부족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현장의 빈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를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의 장벽, 기술 숙련도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대표님, 실제로 현장에서 이 암묵지 소실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숙련공들이 쌓아온 노하우, 이른바 암묵지는 숫자나 매뉴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술의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말로 전하기 어렵고 언어가 달라지면 전수 자체가 어렵습니다. 최근 제조업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숙련공의 기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나 단기 인력이 메우고 있지만 현장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 기술 전수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숙련의 맥이 끊기고 경험이 사라지는 암묵지 소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진짜 큰일이네요. 그렇다면 이를 위한 해결 방안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해법이 바로 AI입니다. 사람의 눈과 손이 지니던 감각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대신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숙련자가 결함을 판별할 때 머무는 시선의 위치나 손의 움직임, 판단의 기준까지 모두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경험의 추측물이 데이터로 학습이 되면 AI는 현장에서 아주 동일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숙련자가 내렸던 판단을 스스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업의 AI는 숙련공의 경험의 흐름을 데이터로 이어서 언어나 국적에 관계없이 일관된 품질의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숙련자의 기술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그 자리를 이어받지 못하는 시대. 이때 암묵지 소실의 틈을 메우고 있는 것이 바로 AI라고 합니다. AI는 언어와 세대를 넘어 모든 작업자가 동일한 기준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죠. 그것이 바로 AI가 외우고 판단하는 제조 현장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AI는 단순히 자동화를 돕는 수준을 넘어 전통 기술의 디지털 계승자 역할을 하죠. 지금 뭔가에 굉장히 열중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연구를 진행 중이신가요? 네, 저는 리테이너, 와이퍼 암과 같은 와이퍼 주요 부품의 생산 공장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메라 영상 속에서 객체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 실험 중에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정확할수록 AI가 화면 속 사물을 더 정교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AI는 검출과 추적의 인공지능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것은 기존의 AI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AI가 스스로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찍힘, 스크래치와 같은 생산품에 미세한 결함이 있을 때 해당 제품을 정상으로 판단할지 불량으로 판단할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작업자마다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이런 생산품의 리콜 수준을 학습하여 기준치를 조정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 부분입니다. 카메라 속 객체가 잠깐 가려지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단순 가려짐이니 생산을 계속해도 된다. 이 위치는 자주 결함이 발생하니 생산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실시간 안전 조치를 자동으로 내리는 거죠.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결국에 현장의 숙련자가 하던 두 가지 판단을 AI가 대신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판단과 작업 패턴을 디지털화하고 표준화해서 누가 일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자율 에이전트의 목표입니다. 결국 숙련자의 경험이 사라지지 않고 AI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승되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AI 자율 에이전트는 단순히 데이터를 계산하는 도구가 아니라고 합니다. 마치 사람처럼 상황을 해석하고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고 해요. 이 기술이 완성되면 공장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기술이 제조 현장에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숙련자의 감각이 데이터로 남게 되죠. 지금 개발하신 이 솔루션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네, 저희 솔루션은 자동차 부품 공정, 미세 공정, 철강 공정 등 다양한 제조 기업의 솔루션을 납품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공정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 공정에 많이 적용되어 있고요. 미세 공정은 반도체 컨택트 핀, 철강 공정은 스크래치나 결함을 검출하는 솔루션을 적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비전검사 모드를 넘어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AI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즉, 사람의 눈과 손의 감각을 소프트웨어가 배우는 것인데요. 역의 시스템은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작업 일정, 작업 지시, 품질 관리, 작업 실적 집계 등 제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 MES와 대형 언어 모델인 LLM 기반 자율 에이전트가 그것이죠. 이사님, MES 또 대형 언어 모델 LLM 되게 용어가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네, MES가 생산 현장의 모든 데이터를 모으는 두뇌라면 LLM은 그 데이터를 이해하고 말하는 두 번째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MES에서 온 정보를 LLM이 해석해서 현장 상황을 요약하거나 대응 전략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MES에서 불량품 2.5% 증가했다라는 알림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동작하게 되나요? 네, LLM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근 조명 밝기 변화와 연관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도 조정 또는 카메라 청소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들어보니까 단순화된 자동화가 아니라 뭔가 AI와 상황을 해석하고 또 대화하는 단계로 지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AI가 단순히 숫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장의 언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 방안까지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 에이전트형 제조 AI의 핵심입니다. 또한 AI 반도체 응용 실증 사업을 통해 국산 AI 반도체 장비도 개발했습니다. 이는 KMPU와 eGPU를 결합한 장비라고 하죠. 방금 보여주신 게 AI 반도체 응용 실증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것 같은데 이 장비의 특징은 어떤가요? 과거에는 서버형 GPU에서만 가능했던 AI 추론을 위해 고가의 장비가 필요했지만 이 제품은 일반 PC나 산업용 컴퓨터에서도 추가 장착만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전력 소모는 대폭 줄이면서도 실시간 추론 성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AI 지원이 어려웠던 중소 제조 현장이나 학교에서도 손쉽게 AI 비전 분석과 예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시장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런 변화는 이미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에 26만 개 이상의 AI 칩을 공급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이건 전 세계 산업이 본격적으로 AI 인프라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국내 제조업 또한 AI가 숙련 기술을 계승하고 지식을 자동화하는 기술 문화 산업으로 진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그 흐름 속에서 국산 NPU가 내장된 자율 에이전트형 제조 AI 솔루션을 개발하여 한국형 AI 제조 생태계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 숙련자의 손끝 감각의 데이터로 판단의 경험이 AI 알고리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의 미래,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네, 잘 봤습니다. 해결법이 AI였군요. AI 참 기특하네요. 네, 숙련자들의 지식이나 기술을 데이터로 옮겨주는 게 또 AI잖아요. 네. 덕분에 산업 현장에서 암묵지로 어느 정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는데요. 왜 대한민국 하면 또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네. 이 기술력이 끊기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네, 이러한 국산 AI 반도체와 결합해 제조 현장을 바꿔나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송응열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암묵지 소실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요. 실제 현장에 계신 입장으로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네, 현장을 가다 보면 암묵지 소실에 대해서 가장 피부로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숙련자의 경험과 지식을 디지털화하지 않으면서 그 디지털화되지 않는 그런 정보들을 세대와 세대 간에 연결되지 않는 게 암묵지 소실이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제조기업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장비와 사람이 1대1로 매칭돼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생산하게 될 때 이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세대와 세대의 이 암묵지 소실이 되면 장비가 매번 사람이 교체될 때마다 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체계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으면 오차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이 대표님께서 제시하시는 솔루션은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회사가 가장 잘하는 게 MES 그리고 LLM, 제조 AI의 비전 데이터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온톨로지화하는 것을 가장 저희 회사가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이 온톨로지화하는 이 문제가 바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숙련된 그 숙련공의 그 지식을 데이터화하고 그 데이터화한 것을 AI가 가장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보면은 K 반도체 그리고 AX, AI 제조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동시에 산업계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AI 반도체 응용 실증 사업이 국산 AI 칩이죠. KNPU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해 보는 대표적인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도 지금 이 사업에 참여 중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증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국산 반도체 제조기업인 F사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제조 AI 실증 반도체 지원 사업을 지원해서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부품 공정에서 저희가 제조 AI 저희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게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이 제조기업에서 원하는 이 온톨로지화, 그다음에 이 국산 반도체를 활용해서 국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손꼽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국산 기술로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시라니 정말 의미 깊네요. 또 요즘 제조업계에서는 AI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막상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 대다수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또 투자 여력도 한정적이기 마련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이런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AI를 활용하려면 어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네, 정부는 지금 AX 대전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각 부처마다 제조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수요처들은 이런 제조기업의 공고문을 잘 보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잘 챙겨보시는 걸 공장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좀 한 가지 좀 우려하거나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항상 대전환 사업을 할 때는 컨설팅 사업을 좀 받으시라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제조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회사로 한 번에 바뀌기가 쉽지가 않고요. 직원들이나 기존에 했던 소프트웨어들이 기존의 반발심이나 아니면은 그걸 지속적으로 익혀야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전환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년과 2년 사이에 아주 장기간으로 우리 직원들이 모두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꼭 AI 전문가들과 함께 컨설팅 지원을 받고 그 소프트웨어를 전환하시기를 꼭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I를 실제 공장 내지 공정에 적용할 때 이게 사실 이론처럼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조명 반사에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그리고 또 설비 간 차이 같은 정말 매번 상황이 다 다른데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AI의 그 입장은 너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세요? 네, 저희가 AI를 개발하면서 가장 챌린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완벽하지 않은 현실을 정형화되게 만들어서 AI에게 학습하라고 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요. 어렵거든요. 이게 실험실에서 정형화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우리가 정확도라는 게 있거든요. 정확도를 높이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정확도가 높은 AI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면 갖가지 변화무쌍한 이 현장의 현실을 대응하지 못하는 게 AI가 현장에 적용했을 때의 현실인데요.
저희가 이게 온도, 조명, 이 조명의 반사, 환경들 그리고 제조 기업들의 제조 설비의 컨디션들을 이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 판단, 인식해서 그 현장에 맞게 AI를 운영하는 게 저희 솔루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AI가 공장 전체를 이해하는 수준까지 발전한 셈이네요. 지금 이 기술이 단순한 비전 검사 단계를 넘어서 현장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바꾸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현재 어떤 방향의 연구 개발에 가장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저희는 대형 언어 모델 기반의 자율 에이전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보시면 MES 데이터, 비전 데이터, 센서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이 AI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국산 MPO를 외장형 모듈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고성능 서버가 필요하고 GPU가 필요한데 이 서버와 GPU가 없이 단순히 USB-C, 썬더볼트 케이블 연결 하나만으로 일반 PC나 산업용 컴퓨터에 간단히 장착해서 AI를 추론 모델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가 힘쓰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빠른 발달과 그리고 또 이제껏 보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말씀처럼 이 AI가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어떤 전문가의 그 숙련자들의 감각을 이어받는다면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일종의 지능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대표님이 그리는 정말 궁극적인 큰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저희는 항상 말하고 다니는데 AI는 항상 도구가 아니라 동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멋진 말이네요. 네. AI가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일자리를 뺏는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AI는 가장 위험한 곳에 그리고 사람은 가장 안전한 곳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며 AI는 현장형 동료라고 저희는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대표님께서 국산 반도체와 자율 제조 AI의 결합, 그리고 사람의 경험이 데이터로 이어지는 산업, 바로 대한민국 제조 혁신의 핵심 방향을 보여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네, 기계 중심의 제조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산업으로 바뀌는 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져 온 방식들을 그대로 고수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기업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그곳에 그 변화를 마주하지 않으면 겉만 박힌 옛날식 공장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 제조 AI 생태계를 만들어 가시면 함께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가 앞으로 산업 현장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는지를 오늘 저희도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AI에 관한 이야기 많이들 하시죠? 우리 일상을 바꿔놓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라질 뻔했던 산업 현장의 암묵지 계승을 비롯해 많은 이야기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 이러한 시스템들이 앞으로 적절히 잘 사용이 돼서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오기를 바라겠고요. 또 AI가 바꿔줄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매거진 Y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